다음 사연입니다. 주현1230님께서 7월 4일 날 남겨주셨습니다. 요 사연은 등급이 안 올라요 라는 사연이고 학생인 것 같아요. 네, 주현 학생. 맞아요. 요건 뭐 제가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예고 예술고등학교 준비를 하다가 불합격했고 일반 고등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고1 때는 1.7 등급 내신을 맞고 전교 6등에 고등학교 2학년 반 전체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고2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 알던 친구들과 같은 반이 되어서 우선 공부에 대한 긴장감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고1 때보다 공부 시간이 늘고 공부하는 양도 늘었는데 성적이 안 오릅니다. 최근에 본 기말고사에는 말도 안 되는 점수, 즉 반타작을 했습니다. 한문, 중국어, 수학은 반타작입니다. 이게 50점대라는 얘기 같아요. 그죠? 꿈이 외교 쪽인데 영어도 2, 3등급 나올 것 같고 그렇다고 탐구 과목도 망했습니다. 2, 3등급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자꾸만 정시로 돌릴까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이 고생해서 돈 벌어다 주시고 학원비 내주시는데 자꾸만 나약해집니다. 저 어떻게 하면 등급 올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방법이 잘못된 것일까요? 중학교 때 저보다 공부 못했던 아이들도 이제는 저보다 공부를 잘합니다. 이 패배감 그만 느끼고 싶네요.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굉장히 좀 이렇게 진정성 있게 본인 심정을 잘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느끼는 건데 저희 게시판에 쓴 글들에 아이들의 쓴 글들의 수준이 훨씬 높다. 문장력, 어떤 이 표현력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굉장히 글을 잘 써요. 똘똘한 애들이. 높다라기보다는 본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일이니까 좀 더 뭐랄까 전달력이 뛰어나다 맞습니다. 그래야 되지. 부모님들 중에도 글 잘 쓰시는 분들이 상당수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글이 약간 좀 정제되지 않은 건 좀 이렇게 받아들여요. 이 어머니는 글을 못 쓰는구나가 아니라 그 마음이 급하구나. 네. 마음이 이따가 정말 나옵니다. 절박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지 자꾸 이렇게. 알겠습니다. 어쨌든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 이 학생이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고 1학년 때는 내신이 잘 나왔던 거예요. 작년까지는 내신이 1.7등급이고 전교 6등이고 하니까 어깨에 힘을 탁 주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학기 때 2학년 1학기 때 내신 성적이 팍 떨어진 것 같습니다. 무슨 수학은 아예 등급도 얘기를 안 했어요. 반타작 났다고 그러고 영어 뭐 탐구 다 한 2, 3등급 대인 것 같다라고 애매하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이 학생 특징이 이제 예고 준비를 했다고 그래요. 중학교 때 예고 준비를 했는데 그때도 중학교 때도 공부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학교 때 나보다 못했던 애들이 막 치고 올라가는 모습까지 보이니까 이제 패배감까지 들었다. 이런 표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1학년 때보다 자기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하려고 했고 양도 분명히 늘었는데 성적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좀 안타까운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연을 저희가 이제 솔루션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어렵네요. 어렵습니다. 어렵고 제한된 정보로는 상당히 어렵다. 일단은 일반적인 일단은 얘는 착한 학생은 맞다. 그건 확실하죠. 확실합니다. 벌써 보세요. 성적이 떨어지니까 부모님이 고생해서 돈 벌어다 주시고 학원비 내주시는 부모님이 자꾸 생각나서 나약해진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얼마나 착합니까? 그쵸. 요즘에 이런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엄마한테 학원비에 간식 엄마 빨리 카드 줘. 뭐해? 바빠 죽겠는데. 막 이런 약간 느낌이. 네. 굉장히 착한 학생인 건 맞는데 성적이 공부한 만큼 안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제가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마음 먹은 만큼 원하는 만큼 성적이 안 나오거나 심지어 이렇게 떨어진 아이들 좀 있지 않습니까, 프로님? 그쵸. 사실 그런 애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이제 안 나오는 아이들이랑 좀 연관돼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으로는 크게 이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름 스스로는 열심히 한다고 주장하는데 성적이 생각보다 안 나오는 아이들은 크게 제 경험상 4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는 실제로는 그냥 말만 공부한다는 거지 공부량이 부족한 애들입니다. 입으로. 자기 생각으로는 많이 하는데 그게 실제로는
진짜 많이 하는 애들에 비하면 한 택도 없는 그런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었고 제 경험상은. 두 번째는 열심히 했는데 그냥 선행이나 이런 게 좀 선수학습이 부족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영어나 수학 같은 건 좀 어렸을 때부터 탄탄히 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없이 그냥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예, 노력 대비 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일종의 학업 역량이라든가 공부 방법이나 이런 게 좀 잘못된 경우도 간혹 보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심리적으로 예, 좀 시험 불안 증상이라든가 뭐 이런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노력 대비 안 나오는 경우. 이 정도로 전 크게 정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제 경험을 돌이켜보면. 그래서 지금 이 사연 속 학생 얘는 왜 안 나오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교육 전문가, 심리 교육 전문가, 대한민국 교육계의 미래 홍윤 선생님께서 홍윤 스님께서 예, 먼저 머리를 짧게릴까요? 예.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재밌겠다. 날도 더운데. 제가 그거는 미장원 비용 저희가 지원해드립니다. 지원하겠습니다. 일발하는 걸 찍는 건 바리깡 어때요? 제가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유튜브 조회수 가장 많은 예고 준비를 하다가 일반고로 왔는데 고2 때 반에서 1등을 찍었다? 이 학생은 이거는 학생이 노력도 했겠지만 학습 능력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걸 일단은 반증을 하는 거고요. 네. 어쨌든 근데 최근에 본 지금 고2 학기잖아요. 한 6개월 만에 반타작, 한문, 중국어, 수학 반타작 뭐 다 뭐 성적이 엄청 떨어지고 있죠. 탐구, 영어. 왜 이럴까? 그 원인도 본인이 알고 있어요. 뭡니까? 중학교 때 알던 친구들과 만나면서 공부에 대한 긴장감이 사라졌다. 이게 긴장감이라는 거 요거 심리학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로 보거든요. 아 그래요? 이건가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제가 공부 못했어 되게. 근데 나랑 같은 반이 된 거야. 그래서 긴장감이 사라진 건가요? 아니죠. 여기 밑에 있잖아요. 그 못했던 아이들도 이제는 저보다 공부를 잘합니다. 편생 선생님 가끔 이제 한잔 하실 때 네. 예전에 동네 친구들과 만나서 그때 놀던 얘기하면서 하면은 시간이 어떻습니까? 뭔지 알겠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금방 갑니까? 가죠. 예. 얼마나 재밌습니까? 지금 와이프가 뭐해 빨리 들어와야지. 이게 신경도 안 쓰고 지금 이 순간 이 맥주 한 잔 치킨 마시면서 그때 허물 없이 즐겼던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순간 진짜 말 그대로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고로 제 고등학교 친구들은 한 명도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항상 혼술합니다. 혼술. 참고로. 네. 예. 지금 붕 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느꼈기 약간은 좀 공부하려고 그러면 침착하게 가라앉아야 되는데 아이들하고 동심으로 돌아가면서 이 붕 떠버린 거예요. 얼마나 재미있게 놀고 있겠습니까? 그냥 아이들하고 같은 곳에서 숨만 쉬고 얼굴만 보고 막 키득키득거리고 공부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올 때보다 공부 시간이 늘고 공부 양도 늘었다는데요? 그럼 약간 시간과 공간의 방 느낌인가요? 드래곤볼에? 그 긴장감을 잃었다 그러잖아요. 예. 이 긴장이라는 게 그 심리학에서는 적정한 긴장이 와야지 학습 효율이 높아진다고 얘기를 해요. 네. 긴장감이 하나도 없어. 쭉 풀려. 그러면은 그냥 뭐 우리 그런 걸까요? 시험이 수능이 3년 남았어. 한 1000일 남았다. 열심히 하자. 긴장이 됩니까? 수능이 1000일 남았으면 뭐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죠. 그렇죠. 네. 1000일이 오나? 근데 갑자기 1분 뒤에 시험 볼 거야. 이거 100개를 외워야 돼. 못 외우면은 오늘 어차피 1분밖에 안 남은 거. 그렇죠. 그래서 긴장감이 너무 과도하면은 이게 이제 집중이 눈에 글이 안 들어오는 거야. 맞네 그것도. 그러니까 적정한 수준의 긴장감. 내가 노력을 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목표와 적당한 수준의 긴장이 있어야지 학습 효율이 올라가는데 지금 긴장감이 바닥을 쳤고 그 긴장감이 바닥을 친 원인은 잠깐 잊고 지냈던 그 교우 관계의 행복감에 젖어서 또 예고 준비하던 시절에 그 가오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이들하고 글쎄요 뭐 요즘 아이들이 뭘 하고 노는지 모르겠어요. 뭐 롤을 할 수도 있고 뭐 재밌는 거 놀 수도 있는데 놀면서 긴장감이 다 녹아버린 거죠. 그래서 앉아 있어도 그때 그 즐거움과 흥분이 가시지 않고 또 좀 있으면 또 내일이면은 아이들하고 만나서 놀 생각에 공부가 잡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심리적인 요인 그리고 약간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친구 때문이다. 그 친구도 얘 때문인 거죠. 사실 보면은 그러니까 서로가 지금 이 순간은 행복하지만 서로의 미래에는 암적인 존재로. 암적인 존재. 그래서 나중에 20년 후에 술잔을 곁들이면서 너 그때 나한테 암적인 존재였다. 몰랐지? 그러지 마시고요. 서로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일단 1학년 때 성적이 좀 좋았으니까 약간 해이해진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 만나고 하면서 아무래도 1학년 때보다는 긴장도가 확실히 떨어진 상태고 공부에 대한 집중력이 좀 떨어져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얘가 이 친구가 딱 처음에 글에 썼잖아요. 좋습니다. 친구. 예. 자 이제 펜타킬 선생님, 야는 와 이럽니까? 저는 이 친구가 중간에 이제 친구 얘기를 바로 하시잖아요. 근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 수 있을까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얘는 친구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1도 아니라고 보고 제 개인적으로는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는 선행 부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분석하기에는. 지금 교육 과정 자체가 고1 과정은 중학교 때 내용이 꽤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쵸, 그리고 갑자기 고2 때는 어마어마한 합승량을 요구해요. 지금 교육 과정 자체가. 그러니까 고1 때는 중학교 과정 섞여서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고2 때는 수1 한 학기, 수2 한 학기, 1년 내내 해도 될까 말까 한 그런 과목들. 그리고 문학, 요즘에 또 문학도 엄청나게 빡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갑자기 요구합니다. 특히 수1, 수2는 수학 상하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개념 학습이 안 되면 진짜 힘들어요. 근데 얘가 보통은 그 수원 수투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선행을 주로 하는 시기가 중3인데 네. 얘가 중3에 예고 준비를 하느라고 그 선행 학습은 당연히 매우 못했을 거라고 좀 봅니다. 네. 근데 얘가 기본적으로 머리가 아닌 것 같아요. 성실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중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공부했는데 예고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중3 때 공부를 못하다가 실패하고 고1 올라갔는데 어쨌든 중학교 때 열심히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리고 어렵지 않으니까 고1은 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그냥 1.7 정도 맞은 거야. 그런데 이제 고2가 되니까 갑자기 이 학습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지. 네. 그래서 얘가 나름대로 공부 시간을 늘리고 공부량도 늘어나긴 했는데 결국엔 이 선행 부족 때문에 아니면 이 수학, 수원, 수원에 막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다른 과목이 밸런스가 무너졌거나 하는 이유 때문에 성적이 무너졌고 얘 나름은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공부한 방법이 잘못될 걸까요? 하는 질문까지 나온 게 아닌가 제 생각에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선행의 부족이 치명적이다. 네. 이게 아마 수학이 반타작했다는 게 아마 힌트일 그렇죠. 수도 있을 것 힌트고요. 같아요. 예, 수학 반타작 뭐 이런 얘기도 수학을 있고. 반타작을 뭐 공부를 안 하고 한 건 아닐 거 한다고 하고 반타작한 걸 거거든요. 그렇죠. 아마. 예. 또 한문 중국어 반타작은 이건 약간 집중력 문제 아닌가? 집중력 문제도 있겠지만 어쨌든 수학 학습량 때문에 밸런스가 무너져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제 두 분이 이제 뭐 아니면 중국을 되게 싫어한다거나. 교우 관계에서 오는 긴장감의 하락 요인을 첫 번째 지적을 해주셨고 이제 선행 부족 얘기를 해주셨고요. 저희 두 분 다 의견 동의하는 동시에 저는 약간 아쉬운 거는 친구가 이제 열심히 하는 건 맞아요. 열심히 하는 건 많은데 일단 1학년 겨울방학 때 뭐 했냐 이거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때 1학년 겨울방학 때 수원 수투라든가 뭐 이런 쪽 국어라든가 이런 쪽을 좀 선행을 제 느낌에 안 한 것 같거든요. 네, 뭐 이 아이 탓으로 돌릴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 아이 탓은 아니지만 이 겨울방학 때 빡세게 돌리는 게 보통 중3 때 이러면 중2 때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근데 중3 때 이 뭐 얼마나 뭐 이게 뭐 이렇게 예고 떨어져서도 방황했을 수도 있고요. 사실 중3 겨울방학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고1에 성적이 나오니까 뭐 그냥 이 정도 해도 되는구나라고 판단했겠죠. 그러니까 주위의 부모님이나 아니면 뭐 학원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이 이것들을 내용을 좀 잘 살펴보고 너 고1 겨울방학 때 미친 듯이 안 하면 너 2학년 때 큰일 난다. 이 얘기를 누군가 해줬어야 되는데 애가 착하고 하니까 성실하니까 그 얘기를 아무도 안 해준 것 같아요. 그 얘기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성적 잘 나왔죠. 그리고 뭐 성실하고 착해.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이 아이의 학업 습관이나 학습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 본인은 열심히 했겠지만 일단 겨울방학 학습량이 제가 기준으로 아마 부족한 확률이 확실히 높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 많이 하는 아이들은 겨울방학 때도 뭐 독서실 아침부터 가가지고 뭐 하루에 6시간, 8시간 하는 애들도
가끔 있거든요. 아마 그렇게까지는 못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문 중국어가 반타작이라는 거는 이건 뭐 심리적인 요인이라든가 뭐 선행 부족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건 학습량 부족입니다. 100% 비대가. 마음이 뜬 거예요. 중국이 진짜 그래요. 싫을 수도 있잖아요. 정말 미울 수 있잖아요. 중국이. 아니, 탐구 과목 코로나 이런 거. 짱. 어? 영어 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아이가 스스로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제 생각에는 1학년 때 기말고사, 중간고사 준비하던 패턴을 가지고 그대로 하시지 마시고 조금 더 회독수도 한 번 더 보고 보통 이제 제가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보통 4주 이상 다 준비를 하거든요. 중간 기말고사. 그리고 많이 본 아이들은 회독 숫자가 뭐 6회독, 7회독까지도 올라갑니다. 보통은 최소 5회독에서 7회독 사이를 찍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정도 회독수를 돌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러면 솔루션을 좀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이 아이에 대해서 솔루션.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아이가 있거든요. 네. 그 아이 얘기를 잠깐만 해드릴게요. 또 나옵니까? 예. 그 아이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저것도 만드는 거면 인정해줘야 됩니다. 천재야. 천재. 그 아이가 네. 일반고에서 3, 4등급 정도 했는데 약간 좀 뭐랄까 성실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담배를 피고 약간 좀 그런 친구였어요. 담배는 뭐 기호식품이니까 필 수도 있죠. 네. 담배를 일진해서 피는 게 아니라 이제 네. 겉멋들어서 막 이제 그러고 있더라고요. 보통 겉멋들어서 필죠. 누가 그죠. 아니 고등학생이 담배 니코틴과 이 연초의 맛을 깊이 느끼면서 누가 핍니까? 그리고 네. 거짓말을 너무 자주 해. 네. 근데 거짓말이 티가 나. 보통 이제 치밀한 아이들은 티 안 나게 앞뒤 논리 구조로 거짓말 하는데 그 친구는 본인 거짓말에 본인이 막혀서 웃으면서 뭐 그런 식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고2, 고3 때까지 보다가 잠깐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와서 어떻게 연락이 됐어요. 네. 근데 그 친구가 재수를 해서 동국대학교 기계공학과에 갔다는 거예요. 오. 그럴 수가 없는 아이였거든요. 분명히 제가 봤을 때 고2, 고3 성적의 정신 상태와 학업 상태로는 절대 인서울 갈 수 없는 아이였어요. 네. 갈수록 계속 성적은 떨어지고 있고 공부도 안 하고 뭐 그런 애 했으니까. 근데 어떻게?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어떻게 지냈냐 물어보고 확인하니까 맨솔로 바꿨습니다. 네? 맨솔로 바꿨더니 집중력이 그렇게 올라가더라고. 아 담배를 바꿨다? 네. 그런 한이쌤 이런 유머를 좋아하는구나. 엄청 좋아하네. 참고로 저희 세대는 죄송합니다.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네. 잘 네, 모릅니다. 네. 예. 물어보니까 재수 학원을 다녔는데 네. 그게 뭐 독학재수인지 뭐 네. 재정반인지 모르겠어요. 집에서 애가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네가 알아서 벌어서 해라. 하려면 말라면 말하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벌어서 재수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야기가 그랬잖아요. 부모님이 고생해서 돈 벌어다 주시고 학원비 내주시는데 자꾸만 나약해집니다. 다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네. 학원비 요새 뭐 50만 원, 100만 원 나간다고 치면은 50만 원이 학원비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일을 돈을 벌려고 그러잖아요. 네.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받으면서 가진 힘든 일 다 해야 되지. 결론이 약간 걱정스럽긴 한데 한번 네. 계속 들어보긴 하겠습니다. 그거 일하면서 정신력 자체가 얼마나 달라졌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내가 꿈같이 살았구나. 내가 만약에 지금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나중에 진짜 개고생하겠구나 하는 거를 뼈저리게 느끼고 이제 그 정신 상태로 공부를 하니까 제가 재정반에서도 근무를 해봤잖아요. 재정반의 아이들이 처음에만 열심히 하지 결국은 학교랑 똑같아집니다. 한 반에 40-50명 있고 시스템 돌아가기 때문에 눈빛이 다 풀려요. 여름쯤 되면은. 근데 이 학생은 마지막까지 악착같이 해낸 거죠. 그래서 고생을 해보니까 이게 공부가 어른들이 이제 공부가 제일 쉽다라는 말을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주현 1230님이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인데 네네. 어쩌라는 알바를 거예요? 해라. 지금? 알바를 하라. 알바를 해봐라. 내가 설마 저 결론이 날 거라고 걱정을 좀 했는데 아니 지금 그러니까 이거 부모님한테 미안해? 돈 벌어준 거? 그럼 네가 벌어서 공부해. 그러면 미안한 건 없어질 거 아니야, 미안할 필요 임마. 없죠. 미안할 필요 없고 분명히 본인이 돈을 벌어서 공부를 하면은 지금 친구들과의 교우 관계 이런 게 싹 다 정리가 될 거예요. 야,
내 친구가 내 미래를 책임져 주는 게 알겠습니다. 아니구나. 이거를 이거 내가 하면 개근데 홍 선생님이 하니까 이걸 참 이거 이상하다. 어떻게 뭐 하여튼 뭐 저것도 솔루션 중에 그 의미는 아이가 지금 긴장감이 떨어졌잖아. 그렇지. 그걸 좀 텐션을 올려라 이런 뜻인 그렇지. 거죠. 절박함을 찾아라. 절박함을 네. 찾아라. 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걸 수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제 아이가 그 공사판에서 공구리를 친다거나 그러면 긴장감이 확 올라갈 것이다. 이 폭염에 예. 건설 현장에서 3시간만 일해보면은 근데 이것도 의미가 있다. 생각해보면 일해보잖아요. 옛날에 뭐 극기 훈련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쌍팔년도 극기 그거는 훈련. 체험일 수 있고 네. 이거는 나의 미래가 될 수 있는 거를 땡겨와서 지금 미리 경험해보는 거기 때문에 아마 알겠습니다. 저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뭐 꼭 알바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의 어떤 그 학업에 대한 긴장감, 절박함을 다시 되찾아야 된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것만이 유일한 솔루션이다. 알겠습니다. 자, 펜타킨 선생님. 일단은 알바는 하지 말고요. 네, 일단 알바는 말이 안 되는 솔루션이고 일단은 이 학생은 일단은 뭐 내가 내신이 떨어져서 대학을 못 가고 정시가 정시로 돌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대입 전략적인 고민은 하지 않는 거를 추천합니다. 일단은 너가 나중에 어느 대학을 가고 정시로 돌릴지 이걸 일단 하지 마라. 일단은 이 학생한테 필요한 거는 내가 지금까지 공부량이 얼마나 돼 있는가를 분석을 하고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량을 얼마나 가지고 가야 되는가. 그래서 이 어떤 이 뭐랄까 이 넘어짐을 바탕으로 본인의 학습 역량과 학습 양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시기로 삼아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일단 반성을 해봐라. 그렇죠. 예. 네가 어느 영역에서 정확하게 그렇지. 부족한 거고 뭐가 문제인 건지. 자꾸 뭐 아유 쟤 나보다 공부 못했었는데 이제 나보다 공부 잘하네 이런 어떤 비교하면서 사람이 비교하면 밑도 끝도 없거든요. 이게 사실은 피곤하거든요. 이거 비교하면 저도 자살해야 돼요 사실상. 네.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도.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대입 전략도 고민하지 말고 부모님도 고생하는 건 맞는데 일단 고민하지 마요. 네가 나중에 효도하면 되니까 그것도 일단은 지금의 부모님의 역할이니까 그게 나중에 그건 다시 생각하고 일단은 지금은 공부 내가 학습적으로 어떤 게 문제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하고 개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주변에 학원 선생님이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한테 좀 도움을 구하든가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이걸 해야 되지 않을까. 네. 특히 이 친구는 이제 방학이 또 기회라고 저는 보고 아마 펜타키 선생님이 지적했듯이 약간의 그 선행의 부족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름 방학을 활용해서라도 본인이 아마 2학기 때 선행 안 된 과목들, 특히 이제 수학 2나 이런 것들은 좀 정신 차리고 제대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뭐 주연 학생한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한문 중국어 좀 잘해라. 그거보다는, 중국이 싫지 않다면. 네. 지금까지 공부 열심히 했는데 주연 학생보다 열심히 하는 애들이 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보다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만 더 하자 이런 느낌으로 공부량을 조금만 더 늘리려고 조금만 더 노력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또 고1 때는 주연 학생 보고 이를 바득바득 갈았던 애들이 많았을 거예요. 예. 와, 쟤 중학교 때 예술했던 애인데 예고 준비했는데 저렇게 공부를 잘하네? 해서 걔네들이 아마 뭐 윈터스쿨도 갔을 거고 2학년 때 더 열심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주연 학생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보다 조금만 하루에 1시간씩만 더 공부 시간을 짜내면 어떨까 하는 감히 한번 생각을 저는 1시간이 아니라 해봤습니다. 예. 그냥 눈 뜨고 있는 시간을 공부를 해야 된다. 네. 저는 일단 학생 자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본인의 생각을 요 정도 글로 나타낼 정도라 그러면은 이 학생의 뭐 사고력, 뭐 언어적인 감각, 뭐 학업 능력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조금만 잘 정리하면은 네. 아마 어떻게 하면 등급 올릴 수 있을까요? 본인이 원하는 만큼 올릴 수 있을 겁니다. 충분히 능력 그리고 있다고 봐요. 이번에 기초 시급이 오르니까 알바를 해라. 택배 상하차 하루만 해보세요. 그 정신력으로 공부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주연 학생 화이팅 하시고요. 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